지난 4월 세계의 하늘이라 불리는 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8,000명 이상이 숨지고 17,000명이 다쳤다. 집은 모두 무너지고 마을은 사라졌다. 전 세계의 이웃들은 네팔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는 등 네팔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대한민국 역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교회도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5개월간 이어진 한국교회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네팔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이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오늘 교계뉴스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보도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서는 벌써 잊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팔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구호에 팔을 걷어붙였던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대지진 참사 이후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팔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구호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네팔 구호에 힘써온 한국교회 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 천영철 사무총장과 현지 취재를 다녀온 송주열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네팔에 2차례 다녀오셨죠? 네, 지진이 나자마자 한번 다녀오셨고 7월 말에 또 한번 다녀오셨는데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는 지진이 나자마자 한 3일째 되는 해 우리 여기 계신 송 기자님하고 같이 네팔에 갔었는데요. 네. 갔었을 때는 이제 우선 가족들은 다 이제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그때까지도 네팔에 이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편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편을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두가 이제 여진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갈 때도 이제 노숙할 준비들을 다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다행히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실내에서 자면서 좀 감사드렸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황망해하는 얼굴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너진 집더미에서 그냥 무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메어졌었고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많이 거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된 모습이었고, 네. 이제 대신에 그 지진 현장이 났던 곳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또 식량이나 특히나 제가 그 7월 달에 갔을 때는 우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그 지속된 우기 앞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송 기자도 2차례 네팔에 취재를 다녀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족들의 걱정을 무릅쓰고 다녀왔는데 특히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진 발생 직후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이 많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컸고 사상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지진 공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여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6.5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몸이 기우뚱할 정도로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저도. 예. 그 네팔은 현재 큰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복구는 여전히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들의 생활은 더 비참했는데요. 카트만두 동부 외곽에 있는 한 불가촉 천민 마을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한 몸으로 혼자 무너진 집을 복원시켰던 한 여성을 만났는데요. 여진으로 다시 집이 무너져 내릴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अब ठेगानै हुँदैन ठुलो भूकम्प पहिला जस्तै आयो भने जान नि सक्छ यो त गाह्रो लाग्यो त आँट लाग्यो जस्तो जगैबाट उचालेको होइन ठेगान छैन यसमा कति बसिन्छ भने छाप्रोको त टिकाउनै भएन नि 주민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할 대나무와 화장실이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अब बाँसको व्यवस्था भयो भने गाँसको चाहिँ उहाँहरूले ज्याला मजदुरी गरेर भए पनि जुटाउनुहुन्छ बाँसको चाहिँ अति नै आवश्यकता छ अनि प्लस त्यसमा शौचालयको पनि टोयलेटको पनि 어린 학생들의 고통도 컸는데요. 카트만두 북서쪽에 위치한 누아코트 트리슐리 학교를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12학년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지난 4월 지진으로 본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텐트촌으로 변해버렸고요. 학생들은 대나무에 방수포를 덮어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1200명의 학생들이 이 교실이 없어서 지금 현재 가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건물과 또 이 텐트에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끔찍한 자연재해를 당한 네팔인들이 지진 발생 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 그 네팔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5달이 지났지만 복구가 그렇게 빨리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복구를 위해서, 구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기울여 온 노력의 부분이랑 또 한국교회 봉사단이 또 한 구호 활동 내용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회 분들은 비록 이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각 교단별로 또 각 교회별로 또 이제 각 그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걸 전체적인 통계를 집계한 게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네팔 구호 한국교회 연석회의라는 것을 구성했는데요. 거기서 된 집계를 보면 저희가 이제 각 교단들이 돈을 모아서 그 교단들이 파송한 선교사님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개 교회들도 이제 교회와 연관된 선교사님들이 계실 경우에 그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자기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네팔 교회 이제 선교사 주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특히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제 어떻게 저희 단체의 성격이 연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 대의를 모아서 이거 지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이제 각자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함께 논의하면서 이제 복구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네팔 재난구호 한국교회 연석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같이 각자의 활동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또 서로의 그 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구호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 우리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그 한인 선교사회가 네팔에는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관 또 여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네팔에는 선교사회가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각 교단, 각 교회도 활동을 하지만 또 연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진이 일어나면 그 초기 3개월까지는 이제 긴급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그 담요라든지 모포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또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한인 선교사 협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마침 우기가 네팔에 오기 때문에 그 우기를 대비해서 그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가옥들을 지원해주고 또 특별히 또 네팔이 또 장기적으로 우리 네팔의 교육사업 시설들을 재건하는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그 무너진 학교에서 천방을 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학교들을 복구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7월 말에 가셨을 때는 임시 보금자리 지원을 위해서 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게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가옥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월 달 갔을 때 가옥들이 최소한 4, 5년을 견딜 수 있는 임시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옥 모형들도 있고 하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 가옥이라는 임시 가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벽돌로 지어지는 가옥들이 아니라 이제 그 슬레이트라든지 그 다른 자재로 지어진 가옥인데, 근데 이 자재로 지어진 가옥들이 약 한 4, 5년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가옥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특히 이제 네팔 지역 중에서도 거기가 그 힌두교의 영향이 강해서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달릿이라고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그 분들이 지진 피해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처하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임시 가옥 사업들을 저희들이 7월 달에 가서 특별히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봉사단의 구호 활동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구호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네, 구호 활동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가옥들 같은 경우가 많은 집들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또 확장해서 좀 더 많은 수의 가옥들을 복구하는 작업들, 또 학교도 저희 지난번 갔을 때 한 10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좀 더 학교도 확대해서 또 이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을 복구하는 사업들, 이런 중장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송 기자도 이번 네팔 구호 활동 취재를 하면서 그 현지 교회와 소통, 협력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말 직접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한국교회봉사단이 추진한 네팔 재건 프로젝트는 그 지역교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현지 실사 과정부터 이제 3차에 이르기까지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그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 그리고 루토교 세계연맹 네팔 지부와 협력을 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구호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네팔의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다 보니까 현지 맞춤형 구호 활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먼저 구호가 필요한지, 구호 물품이 필요한지,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먼저 구호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봉사단은 지진 참사 직후부터 그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협의회와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구호 물자의 전달 창구를 그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협의회로 일원화 있습니다. 또 세계교회들의 연합해서 지진 피해 구호 활동을 펼치는 액트 얼라이언스 네팔 사무소를 방문해서 한국교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의미는 경쟁적인 구호 활동을 탈피하고 네팔 현지 교회들과 협력을 도모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위상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We've had a very goo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from Korean Diakonia, World Diakonia, which we value a lot because you bring lots of support where we can promote our relationship together with the local churches.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 교회와의 협력 부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 같은 해외에서 지진 현장이 나면 한국 교회의 이제 특징이 이제 그 본인들과 관계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교단별로 교회별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 근데 해외 교회에서도 그 현장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세계 교회들 여러 교단들, 교파들이 또 여러 구호 활동하러 들어와 있었을 때 이제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색들을 하기 위해서 루트교 세계연맹 이제 네팔 사무소를 방문해서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 우리 교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났을 때 한국 교회도 와서 이제 뭔가 좀 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끼리만 활동하면 그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방문하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협력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또 세계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이런 재해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협력하는 모습, 우리들끼리만 또 우리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해외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번 특별히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송 기자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이제 또 평가해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에큐메니칼권에서 얘기하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세계교회와 연합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 교회와도 연합하고 세계 교회와도 연합을 해서 구호 활동을 하신 모습 참 좋습니다. 이번 네팔 구호 모금 방식이 굉장히 투명하다고 들었어요. 한국교회 봉사단. 네, 집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모금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했을 때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이제 회원 소속된 교회들 대상으로 모금을 해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면 이제 교단 안에서만 보고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월드 디아코니아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할 때는 그 정부에게 모금 허락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자치단체한테 신청을 해서 모금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10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그 모금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모금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모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정부로부터 모금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사업이 내후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 보고와 함께 어떤 회계 감사 보고서 이런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지 정부에 법에 조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모금을 진행하고 물론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모금하는 것도 있고 다른 모금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모금하는 방법들은 그런 이제 투명한 모금 방식을 통해서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도 하는, 감사도 받고 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투명하다고 하니까 지금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금이 끝난 건가요? 네, 모금을 저희가 서울시에 신고한 게 4개월 동안 모금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모금이 이미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겠다,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워낙 이제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까요, 좀 우리 기억에서 이 네팔의 그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팔 지진 피해로 인한 그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